그러던 어느 날 거액의 해외 수출 수주전이 성사됐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기술 제휴사가 갑자기 해외 판매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다. 워낙 큰 계약건이라 그들이 직접 수주를 따기 위해 제동을 건 것이었다. 수출 승인 없이는 제작 생산할 수 없는 상황. 엄청난 손해가 따랐지만 수주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설계 담당 이사였던 김영구는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독자 모델 개발에 대한 사내 분위기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엔진 사업부에 새 본부장이 부임했다. 현실은 만들면 만들수록 부서 업무 보고를 통해 김영곤 이사의 계획을 들은 그는 긴급 중역 회의를 소집했다. 자연히 비싼 가격. 불호령이 떨어졌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전체 현황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고. 곧바로 국산 엔진 개발팀이 가동됐다. 모두 외국 도면 수정이나 세부 설계만 했었고 독자 모델 설계 경험은 전무했다. 무조건 우리 엔진을 개발하라는 탕명 외에 아무런 목표도 방향도 주어지지 않았다. 난감한 상황, 팀장의 어깨는 무거웠다. 우리 팀원들 각자는 이제 자신도 우수하고 또 보면 그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엔진의 한 부분적인 일만 담당하다가 이제 차출돼서 모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맡은 분야는 어떻게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또 개발하는 지시만 받았지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김주태 팀장은 기존 엔진 설계사에서 들여온 설계 도면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선 단기통 엔진부터 만들어보기로 결정했다. 먼저 설계에 들어갔다. 실험용으로 단기통 엔진을 만든 후 출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일단 단기통 엔진을 만들어 출력을 높였을 때 어디가 깨지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보면서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독자 모델 설계를 해보지 않은 팀원들에게 단기통 엔진 설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한 엔진 도면이 완성됐다. 단기통 엔진을 설계 제작해낸다는 것은 곧 다른 다양한 기통의 엔진들도 얼마든지 설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팀에 별도의 공장이 주어졌다. 생산 인력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설계를 했던 팀원들이 직접 단기통 엔진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설계만 했었던 개발팀 사람들, 단 한 번도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현장 초년생들이었다. 이론에는 해박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뿐이었다. 직접 제작한 설계 도면에 따라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실수투성이었다. 당시 계산 담당이었던 김정석도 조립에 투입됐다. 조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으로 실제로 체험을 했고 또 그리고 책상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개발팀에 새 보충병들이 들어왔다. 김주태 팀장이 입사 당시 점찍어 놓은 신입사원 2명을 선발해 온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대학에서 설계를 전공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팀에 합류되자마자 기능공도로 일하는 조립 현장으로 파견됐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공장 바닥 청소와 부품 닦는 일이 고작이었다. 현장 근무는 6개월이나 계속됐다. 설계실 쪽에서 근무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뭐 실망감도 좀 있었지만은 어차피 실제를 알아야지 또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때 가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엔진들을 보고 적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기분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 아무 말이 없이 저 이제 걸레를 주면서 저기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닦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김주태 팀장의 의도였다. 힘들고 험난한 엔진 개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먼저 현장에서 정신력을 키우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6개월간의 현장 경험을 마친 신입사원들이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하면서 엔진 개발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실험용 단기통 엔진이 완성됐다. 엔진 개발의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출력을 높이는 연구가 시작됐다. 마력을 170에서 270까지 50% 이상 올릴 수 있는 설계 작업. 성공하면 최고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엔진 스위치가 작동되고 드디어 170마력을 270마력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독자적인 고출력 엔진 기술 성공.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이룬 커다란 기적이었다. 엔진의 상품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김주태 팀장은 사내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원 도서실에서 우연히 읽게 된 이면우 교수의 책. 거기서 김 팀장은 하이터치 이론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손 모양에 맞게 설계한 키보드 등 제품을 인간이 사용하기 가장 쉽도록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이터치 이론이었다. 오도의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 마인드로 상품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처음 보면 그 그림들이 보면 뭐 인간공학적인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가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기존의 다른 그 보통 모든 그런 물건하고 기능은 똑같은데 완전히 이제 디자인 개념이 혁신적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는 선박 엔진에 하이터치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설계에 들어갔다. 선박 엔진에 인간을 생각하는 하이터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우선 엔진의 외형 설계를 단순화시켰다. 고장 시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엔진의 복잡한 배관과 엔진 부속품들을 정리해냈다. 인간을 생각하는 하이터치 디자인이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배 엔진들을 뭐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돌출 부분도 많고 이게 하나의 어떤 뭐 기계라기보다도 건물처럼 뭐 지장이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분해를 하더라도 뜯어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그 기술자들이 생각하기를 배 엔진은 성능만 좋고 고장 안 나고 하면 되는데 실제 한번 문제가 됐을 때 분해 정비를 하려면 대단히 그 거추장스러운 일이 많다고. 김 팀장은 엔진을 모두 3개의 부품 그룹들로 나누었다. 크랭크샤프트, 실린더 등의 A, B 그룹은 엔진의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설계를 단순화할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C 그룹은 엔진의 액세서리 부분으로 이 부분의 설계를 단순화시키면 엔진의 부품 수, 중량, 가격이 줄어들게 된다. 개발팀은 기본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해냈고 그 위에 하이터치 디자인까지 도입한 혁신적인 엔진 모델을 구상해냈다. 팀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엔진의 부품들을 단순화시키는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각 부품 설계도를 취합해 엔진의 전체 모양을 만들어보기 시작했다. 엔진의 최종 조립 모델링 작업은 박종욱 대리가 담당했다. 새로 고안된 설계도는 엔진의 외형을 단순화시켰고 엔진 부품들을 30%까지 줄였다. 외관 수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엔진을 통째로 뜯어낼 수 있도록 유니트 개념도 고안했고 부품도 밖에서 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드디어 혁신적인 국산 엔진 설계가 완료됐다.
PPT상에서 스케치로 이러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재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나가고 세부적인 이제 모델링이 들어갈 때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실제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때 그러한 그 자신감이 좀 생겼죠. 아, 어쨌든 물건이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설계가 완료되자 본격적인 부품 생산과 조립에 돌입했다. 기존 공정이 없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틀 만드는 작업부터 모든 제작 공정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100% 우리 힘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엔진이 탄생한다는 설레임에 누구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2000년 6월 30일) 개발 착수 10여 년 만에 드디어 국산 엔진 제작이 완료됐다. 개발팀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엔진 시운전 공고를 냈다. 그동안 독자 개발을 못 믿어했던 동료들에게 꼭 완성된 엔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시운전 20일을 앞두고 있다. 조립 점검을 위해 엔진을 수동 회전시키는 중 엔진이 멈춘 것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엔진에 달려들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단 엔진 외형을 풀고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꺼내 샅샅이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방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운전을 하겠다고 회사에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했다. 그런데 김종석 과장이 캠 커버를 열자 문제가 발견됐다. 밸브와 연결된 캠샤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캠샤프트의 문제로 결국 엔진이 멈춘 것이다. 다른 캠샤프트들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그런데 엔진에 장착된 캠샤프트 6개 모두 작동이 멈춘 상태였다. 캠샤프트는 엔진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연소 후 엔진 내부에 있는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도록 그 배기 밸브를 정확하게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 엔진 밸브와 피스톤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엔진에 장착된 모든 캠샤프트를 풀어냈다. 캠샤프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원인 분석부터 해야 했다. 대책회의가 열렸다. 애초에 캠샤프트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캠샤프트의 설계를 맡았던 김운석은 바늘방석이었다. 대놓고 모든 선배들이 다 이제 질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는 죄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을 보면 스스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진짜 고개를 숙이고 다닐 만큼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많았었죠. 제대로 작동하려면 캠의 일정 부분을 절단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고주파 열 처리를 해놓은 상태라 절단은 불가능했다. 결국 새로 캠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캠샤프트를 다시 제작하려면 꼬박 40일이 걸린다. 시운전 날까지는 20일, 개발팀이 회사의 공신력을 잃는 일이었다. 캠샤프트는 고주파 열 처리가 되어 경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임채순 과장이 캠샤프트를 수정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요령을 갖다가 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열 처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열을 하여 서서히 냉각을 시키면 열 처리가 풀리게 돼 수정 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열 처리할 때 캠이 깨질 확률이 90%나 된다. 결국 모험을 하기로 했다. 차 트렁크에 문제의 캠샤프트들을 모두 실었다. 창원에 있는 열처리 전문업체까지 가서 풀어야 했다. 모두 200kg이 넘는 캠을 싣고 창원 열처리 공장까지 달려가야만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개발팀.
영문도 모른 채 공장 직원들은 급히 캠샤프트를 공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장의 반응은 절망적이었다. 오징어 저희 사장님 저희들이 책임질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렵겠지만은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됐다.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먼저 넣어줬기 때문에 일단 시도 한번 해보긴 해보죠. 캠샤프트가 깨져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인을 하고 열처리 푸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섯 개 중 단 하나라도 깨지거나 금이 가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단 10여 초 만에 결정되는 일이었다. 열처리를 푸는 동안 임채순과 김종석 과장은 꼼짝할 수 없었다. 가열시킨 캠을 자연 상태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열이 식는 내내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그렇게 꼬박 날이 새고 있었다. 다행히 6개 모두 성공이었다. 아이고 이제 40일은 내가 그냥 벌었다. 내가 왜 그런 거니? 40일 동안 나는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그런 것이 그 짧은 10초간에 결정되면서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아무것도 그냥 내 눈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는 오히려 더 이제 기쁨의 눈물보다는 좀 허탈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순간적으로 허탈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창원에서 연락이 왔다. 성공했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이게 한꺼번에 확 억눌렸던 이런 마음이 한꺼번에 확 폭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캠의 일부를 깎아내고 다시 엔진 조립을 시작했다. 그리고 20일 후 엔진 첫 시운전 날. 그러나 정작 회사 직원들은 나오지 않았다. 엔진 개발에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팀원들만이 조촐하게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후 역사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 드디어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 다시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엔진은 여전히 움직일 줄 몰랐다.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모두들 엔진 점검에 들어갔다. 자정을 넘긴 시간 드디어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엔진 결함이 아니라 닫아붙인 시동 모터가 불량품이었던 것이다. 엔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했다. 새벽 3시 반. 결국 비상용 수동 운전을 시도했다. 드디어 엔진이 우렁찬 시동음을 내며 힘차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통통통통 이렇게 튀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꼭 달리 뭐 표현을 하자면은 이 산모가 이 상고의 끝에 이렇게 출산을 할 때 어떤 그런 기분이라 할까요? 정말 처음에는 과연 이 엔진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엔진이 돌아갔을 때 야 어디 좀 피해가 있다가 좀 나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적으로 엔진이 핑 돌고 아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데이터를 딱 얻고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죠. 힘차게 박동치는 자랑스러운 우리 엔진. 힘센 엔진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각국의 선급에 형식 승인을 요청했다. 선박 관련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각국의 선급 형식 승인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힘센이 세계 시장에서 선박용 엔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 독일 선급을 비롯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급들이 힘센 엔진을 테스트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김주태 팀장은 감독관들에게 힘센 엔진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심사원들이 하이터치 개념에 도입된 힘센 엔진 디자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테스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김주태 팀장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다행히 엔진이 순조롭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배기가스 측정. 배기가스가 적게 나와야 한다. 엔진 외부의 표면 온도 측정. 엔진 외부 표면의 온도가 규정상 반드시 100도씨를 넘어서는 안 된다. 테스트 기간 내내 개발팀 사람들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혹시 테스트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급 승인 시험은 모두 3일에 거쳐 이루어졌다. 3일 내내 감독관들을 따라다니며 까다로운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줘야 한다. 연료 분사관의 압력 측정. 단 한 치의 눈금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10년 동안 일궈낸 결실이 단 3일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개발팀에게 3일은 마치 3년 같았다. 모든 테스트가 끝났다. 이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합격할 것인가, 불합격할 것인가. 긴장된 순간. 모든 시선은 감독관의 손으로 몰렸다. 합격! 힘센 엔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형식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제품으로서 이제 힘센이라는 이름을 달고 팔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가 뭔가 그걸 해냈다. 참 안개 속에 쌓였었고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개척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힘센 엔진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던 김주태 팀장. 어느 날 그는 독일의 만 BMW사에 급히 들어가 보려는 연락을 받았다. 회의실에는 만 BMW사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다. 독자 모델 엔진 개발 소식을 들은 그들은 혹시 자기 회사의 설계 도면을 베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엔진 개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김주태 팀장에게 힘센 엔진의 설계 부분에 대해 갖은 질문들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김주태 팀장이 거침없는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바뀌어갔다.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깨끗이 인정하고 같은 디젤 패밀리로 환영해 주었으며 앞으로 서로 기술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전시에서 내놓으라는 그 기술자들이 다양한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또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마치고 나서 박수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제가 발표 마치고 우리 한 세션이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 평소에 별로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괜찮다, 잘했다, 상당히 좋은 엔진이다, 개념도 괜찮고. 전 세계 엔진 잡지들도 힘센 엔진의 하이터치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을 극찬하며 독자적 기술을 인정했다. 힘센 엔진이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인 제품 출시에 들어갔고 홍보전에 나섰다. 김주태 팀장이 직접 선주들을 만났다. 개발자가 그 엔진을 가장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선주들 모두 힘센 엔진의 성능을 인정했다. 기술력과 디자인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와는 달리 정작 힘센 엔진을 사려는 선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 선박 시장의 보수성 때문이었다. 만약 선박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배가 뒤집히는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 제품에 모험을 걸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난감한 일이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그것은 제품으로서 값어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통 1년인 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고 엔진 문제 발생 시 100% 보장을 약속하고서야 첫 수출이 성사됐다. 힘센 엔진의 첫 수출국은 도미니카 공화국. 설계도를 사오던 시절에는 엔진을 허락 없이는 수출하지 못했지만 독자 엔진을 가진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힘센 엔진을 싣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막과 밀림이 워낙 많은 나라라 도로 사정이 열악했다. 결국 현장에 도착해보니 엔진에 손상이 가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오래 달려 엔진에 충격이 간 것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부품들만 바꾸면 되는 정도였다. 엔진 납품 담당이었던 김영환 과장은 수출 초기에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들은 도로 사정 때문에 손상이 간 것이 아니라 엔진이 처음부터 불량품이었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무리 전후 사정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막무가내였다. 힘센 엔진이 처음 드는 엔진 브랜드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집을 잡고 제품을 반품시키는 일은 다반사였다. 운전 초기에는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엔진을 불신하는 엔지니어들이 몇몇 있었어요.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트집을 잡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상황은 역전됐다. 도미니카 현지 고객자로부터 현대중공업 측에 감사표를 전달했다. 힘센 엔진의 성능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La calidad es buena. La tenemos, gracias a Dios, que está buena. Que después que ha llegado esa luz, esa planta aquí, la luz la tenemos perfectamente bien. 하루는 정기 검진을 위해 힘센 엔진의 작동을 잠시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마을에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의 힘센 엔진을 빨리 작동시켜달라는 요구였다. 힘센 엔진은 이제 더 이상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있었다. Porque la luz aquí, un apagón a cada rato y se me dañan los refrescos. No puedo ver un canal de televisión, no puedo ver nada de todo. Me daña todo. Con la unidad Hyundai hemos tenido un servicio más eficiente y la operación es más sencilla. O sea, hay más condiciones y el trabajo es más seguro con la unidad Hyundai. 지난해 힘센 엔진은 선박 추진 시스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로써 힘센 엔진은 선박 추진용 엔진으로 선박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추진 시스템 시험에 통과되자 힘센 엔진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탑재할 기회를 얻게 됐다. 힘센 엔진이 어업지도선에 탑재되고 선박 해상 시운전이 시작됐다. 엔진실에서는 본격적인 성능 검사에 들어갔다. 모두가 힘센 엔진의 성능에 만족스러워했다. 결국 힘센 엔진은 해양수산부 산하 499톤 어업지도선의 추진용 엔진으로 채택됐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센 엔진의 미래, 그것은 곧 기술 독립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다. 개발은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때로는 무식하고 용감해야 개발을 해서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시 그냥 원래 있는 것만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엔진뿐만 아니고 다른 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을 바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일단 먼저 개인이 가져야 되고, 또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또 도와주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했다는 그
자부심은 우리가 완전히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당이 생겼다는 거죠. 힘센 엔진은 선박 추진용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유명 선박 회사의 대형 상선 발전용으로도 채택됐다. 그리고 인도와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등 중남미 지역의 육상 발전용으로 계속 수출되고 있다. 우리의 손으로 설계한 힘센 엔진,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힘센 엔진, 그것은 기술 독립을 세우려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 이루어낸 성과였다.